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크리스마스 매치업도 재밌었고, 또 커리와 듀란트의 만남이었던 지난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 역시 우리 배우 권율 씨와 함께하면서 아주 명승부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자, 골든스테이트가 필요한 건 전력 강화, 특히나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의 현재와 또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개막 후 첫 15경기에서 무려 12승 3패였습니다.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렸었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꺾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었는데, 자, 이후에 거짓말처럼 고꾸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16승 15패 서부 컨퍼런스 9위. 자, 이대로라면 뭐 계속해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첫 15경기 성적이 워낙 좋았고, 그 과정에서 강팀들도 막 꺾었잖아요. 보스턴도 이기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꺾고,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클러치 패배를 거듭하면서 5할 승률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아직까지 뭐 시즌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력이 많이 무뎌져 있고, 또 클러치 상황에서 스테픈 커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클러치 패배만 12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패 이상의 아픔을 너무 자주 겪었죠. 자, 올 시즌 현재 평균 112점 그리고 110.5점을 실점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자면 3승 7패, 평균 득점이 105.2점이에요. 그리고 실점이 112.7점이니까 마이너스 7.5점이라는 엄청나게 나쁜 득실점 마진에 그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0경기 필드골이 42.7%인데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44.7%, 전체 24위에 불과하죠. 3점 성공률도 전체 16위, 최근 10경기는 34.4%,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평균 턴오버 개수도 시즌 평균보다 더 많습니다. 14.6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자면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격이 안 되는 팀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려야 이기는 스포츠가 농구인데, 공격, 빈약한 공격에 그쳐 있는 거죠. 데니 슈로더를 데려왔지만 지금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경기에서 105점에 그쳐 있는 거죠. 자, 슈로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트레이드 시장 오픈 직후에 1호 트레이드로 데니 슈로더를 영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슈로더가 전혀 팀의 공격력에 활기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 전까지 브루클린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18.4득점, 6.6 어시스트, 리바운드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3점 효율, 자유투까지 전부 다 동포지션 대비 최고 수준이었는데, 트레이드 이후에 지금 기록을 보시면 6경기 27.5분에 8.7득점에 어시스트 4개예요. 야, 27.5분 뛰면서 이렇게 기록을 못 내기도 어렵습니다. 효율은 완전히 개박살 났습니다. 필드골 28.6%면 7개 던져서 2개 넣는 거죠. 3점이 16.7%. 6개 던지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드로우는 78.6%로 자유투마저 떨어져 있는데,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데니스 슈로더가 잘할 때는 본인에게 전권을 지어주면서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유시지 퍼센트를 뽑아내면서 플레이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런 역할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최대한 주려고 해도 본인이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벤치에서 출전을 했을 때, 식스맨 프리롤을 했을 때 슈로더 역할이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뭐 스티브 커 감독이 지금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커리와 함께 하면서 커리의 볼 핸들링,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슈로더는 이도저도 아닌 역할에 그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벤치로 내리자니 또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슈로더를 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잠깐 못한다고 해서 벤치로 내린다? 슈로더가 더욱더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슈로더의 영입은 현재까지 6경기만 놓고 보자면 대실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노린다는 보관입니다. 슈로더를 영입했을 때에도 그 직후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은 계속해서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드 시장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5할 승률과 싸우고 있고, 다른 팀들은 전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냥 플레인 토너먼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레이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선수로 니콜라 부세비치가 꼽히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죠.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원하는 게 골든스테이트 입장이고, 시카고 불스 역시도
뭐 드래프트 픽 한 장 정도면 부세비치를 내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리어스와 시카고 불스가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부세비치는 연봉이 20밀에 불과한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은 훌륭하나 수비는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스페이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슈터가 아닌 나은 슈터들이 너무 많아요. 카일 앤더슨, 포젬스키 최근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포젬스키까지 포함시킨다고 하고 GP2, 그 다음에 또 캐번 루니 3점 못 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떨어지더라도 부세비치급으로 3점 40%로 평균 20득점에 리바운드 10개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설령 수비 바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데려와야 된다는 입장이죠.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투웨이 플레이어 못 찾습니다. 그리고 못 잡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공수겸장이 많지 않잖아. 캠 존스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면 부세비치가 딱이라고 보는데, 일단 부세비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GP2 들어가야 될 거고요. 캐번 루니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카일 앤더슨 같은 선수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부세비치 이외에도 시카고 불스로부터 테일러 호튼 터커 같은 벤치 에이스 유형의 선수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1라운드 픽을 태워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픽이 많습니다. 2031년까지 매 픽이 있어요. 그리고 2라운드 픽도 있습니다. 1라운드 픽과 2라운드 픽까지 합치면 10장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세비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커리 에라에 달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커리 에라에 달려야 체이스 센터도 계속 매진이고, 계속해서 체이스 센터 바깥에 있는 팀샵에서 물건들을 매진시킬 수 있고, 우리가 커리 있을 때 이거라도 한다는 걸 보여줘야 팬들이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싼 20밀의 계약을 맺고 있는 부세비치가 정말 저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드레먼드 그린이 최근 열렸던 미디어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기는 걸 좋아한다. 지는 거 죽어도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승리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전부 다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스테프 커리 빼고 다 트레이드 될 수가 있지만 드레먼드 그린 본인이 골든스테이트에서 이제 보컬 리더잖아요. 한 팀에서 오래 뛰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또 버디 힐드도 시즌 초반에 상승세가 사라졌고, 데니스 슈러도 완전 자신감 잃어버렸고, 자, 모제스 무디도 시즌 초반에 총기가 없어졌죠. 린디 워터스 3세도 마찬가지고요. 카일 앤더슨 존재감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레먼드 그린처럼 이렇게 다 강력하게 일갈할 수 있는 그런 또 멘트도 필요한 거죠.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한번 볼게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정규 시즌인데, 일단 1위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는 승차가 10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멤피스, 휴스턴, 댈러스, 레이커스, 클리퍼스, 덴버, 미네소타거든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사실 위에 쳐다보기도 빡빡하지만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샌안토니오 피닉스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뒤가 서늘한 상황에서 지금 위쪽을 굉장히 높이 올려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누구보다도 마이크 던니비 단장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조 레이콥 구단주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로스터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위에 있는 미네소타, 덴버, 클리퍼스, 레이커스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전력 최대치라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향후 한 35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월 6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35일, 36일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떤 딜이든 할 텐데 그 딜에 어떤 선수와 어떤 자산을 포함시킬지에 따라서 데려오는 선수의 클래스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테프 커리가 건재하는 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무조건 윈 나오고요. 리빌딩 없습니다. 리툴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시즌 도중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트레이드가 될 텐데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또 월요 소식은 팔로우 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이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보내시느라 고생하셨고 너무나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2025년에는 즐거운 일들만 여러분 앞에 또 저희 앞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보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2025년에 더 건강하고 또 더 열심히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